기후변화에 맞서 싸워서 계속 진행되는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면 일련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후정책은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친환경 건물을 건설하고 도로에 친환경 자동차들이 달리게 하고 연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사람들의 일자리와 또한 소득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의 가능한 기후 정책들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우선 자동차 생산자들이 더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생산하도록 하는 정책, 즉 내연기관 자동차의 금지 정책부터 시작합시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금지로 자동차 생산자들은 우선 킬로미터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를 생산하도록 법으로 규제받습니다. 배출가스 한도는 매년 낮아져 2030년 이후에는 전기차나 수소차만 판매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알아둘 점은 현재 전기차는 휘발유 자동차보다 더 멀리 이동할 수 없고 더 비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정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생산하려는 계획과 함께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금지 정책은 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전환을 달성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탄소세를 통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현금 지원을 통해 국민의 구매력을 보호하는 국가 정책을 살펴봅시다. 탄소세가 부과되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모든 제품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25원이 오르게 됩니다. 탄소세가 부과되면 기업과 시민들이 그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합니다. 물가 상승을 보상하기 위해 탄소세 세입은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재분배됩니다. 따라서 성인 한 명당 연간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소형차를 소유하고 작은 집에서 살며 비행기를 적게 타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평균보다 적게 사용합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은 현금 지원을 받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현금 지원과 함께 탄소세로 이득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2008년부터 현금 지원을 포함한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정책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렸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정책은 정부가 추가로 부담하는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녹색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그램입니다. 녹색 인프라 프로그램은 기후변화를 멈추는 데 필요한 에너지 인프라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으나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다른 프로젝트들이 희생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중교통,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소, 건물 단열재, 친환경적인 농업 등 친환경 분야에서 1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지만 화석연료 산업에서 2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기후정책은 경제를 더 친환경적이고 더욱 안전하고 적게 오염된 세계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전환은 몇 가지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할 것이고 일부는 심지어 직업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유공장과 같은 오염산업 부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의 근로자들이 다른 곳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교육 옵션이 제공될 것입니다. 장점 또한 있습니다. 친환경 전환은 미래 세대를 위해 물론 더 안전한 세상을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오염을 줄이는 혜택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후정책은 가난한 가정과 중산층 가구를 보호하도록 설계될 수 있으며 현금 지원이 있는 탄소세로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도 있고 녹색 인프라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정책에 초점을 맞췄지만 녹색 기술에 대한 연구자금 지원, 건물의 단열 보조금 지원, 삼림 벌채 중단 등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데 많은 다른 유용한 정책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함께 실천할 것입니다.